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어제 총선 투표 결과를 보고 참담하시죠? 저는 4.15 총선 하루 전날 뜬금없이 저희 7순이 지난 제 내자가 동사무소에 다녀오겠다고 하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통장이 동사무소에서 코로나 생계지원금 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았기에 동사무소를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투표 하루 전에 유권자들에게 생계지원금을 주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됐던 정치인 나주시장의 관권 선거와 금품 선거 작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일 치르는 총선은 자유당 말기, 자유당 정권의 붕괴를 가져왔던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관공 개입과 금품 공작 선거로서 보수 야당의 참패가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선거 결과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투표 하루 전 통장들을 통해서 코로나 생계지원금 신청하라는 지시를 한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에게 묻겠소. 수천억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추경 예산 편성도 없이 자치단체 시장 자격으로 코로나 생계지원금을 동사무소에 신청하라는 지시, 정말 당신이 했습니까? 시정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지시가 없이 통장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전화를 알려서 생계지원금 신청을 하라고 했을까요? 나는 6년 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전남 나주시장에 출마한 당신을 지지했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출마 직전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미심서를 본받아서 당선만 되면 시장의 이름자를 딴 인규 심서를 쓰고 싶다면서 당선 직후에 시정 구호를 나주 시민이 시장이다라고 시청청사 전면에 내걸었죠. 유권자인 시민을 시장으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당신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지금까지 무리를 빚어온 것도 부족해서 통반장을 시켜서 선거 투표 하루 전날
코로나 생계 지원 자금을 신청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참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때 내가 그래도 전국 지방 주간지와 인터넷 신문으로 관객과에 알려진 이조 뉴스 주필을 하고 있을 때 당신에게 이런 글을 보낸 일이 있습니다. 세간에 싸움을 말리다 보면은 가끔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인다는 글을 기자라면은 더러 인용어로 많이 쓰는 글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허수아비나 김대중 씨의 지팡이만을 꽂아놔도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를 할 수 있다는 이곳 전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고 나주시장에 출마한 당신은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임시장 임성훈 후보와 TV 합동 토론회에서 자서전 표절 시비로 궁지에 몰렸었습니다. 그 토론회 기사를 지역신문의 제 후배 기자 김모 기자가 강윤규 시장 자서전 표절 시비에 곤욕을 치르라는 칼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세간의 화제는 당신의 정직성에 의혹을 빚게 된 자서전 표절이 문제였습니다. 김 기자는 기사에서 3월에 내놓은 다시 강나루에서 희망을 이라는 강 후보의 자서전 표절 시비에 휘말리다가 결국 공개방송 토론회에서 표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상대 후보에게 사과를 했죠.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학력을 높이고 지식인처럼 고상한 사람처럼 위장을 하는가 하면은 돈만 내고 대학원을 나오는 간판 따기, 심지어 학력을 위조하기에 이르는 게 속칭 정치 행태입니다. 이 자서전 표절 시비도 마찬가지죠. 책을 낼 정도로 우아하고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을 뽐내 보이려고 실제로는 글을 쓸 줄도 모르면서
대피를 통해서 자서전을 세상에 내놓은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서전이란 자기 자신의 인생 전반에 대한 의미 있는 줄거리로서 자기 기술 정식의 기록을 한 기록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기가 하루 생활을 쓰는 것이라면 자서전은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서전을 표절해서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은 허수아비나 마네킹을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지식인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가짜 상품이 자서전이고 자서전을 쓸 능력도 없어서 대필까지 해야 되는 작금의 서글픈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광교시장은 똑똑히 들으시오. 정치인이기 전에 자치단체 시민을 위한 공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그 위세에 공정하게 치러야 될 이번 4.15 총선에서 시청 산하 아무리 별정직이라 하지만은 통장도 공직자입니다. 선거에 앞장설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코로나 생계지원금 신청을 하라는 통보를 4.15 총선 하루 전날 나주 시민 전체에게 통보하는 게 이게 공정한 선거입니까? 앞으로 시행정 이런 독선으로 하지 마십시오. 며칠 전 문재인 정권이 인구 78만의 우리나라 자치구 정도의 인구를 가진 부탄이라는 나라 수상한테 부탄의 행복 지수를 대한민국 국민과 모델링으로 삼겠다는 전화를 통화한 것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말 광교시장도 제가 면담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찾아간 자리에서 부탄이라는 나라의 선진지 국가 방문을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일주일간
일행들 7명과 함께 다녀오셨죠. 다녀오신 후에 당신의 홈피에 부탄의 행복지수를 나주 시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다고 했죠.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충도 부국 세계 10위권까지 진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인구 78만의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1차 산업 농사로 먹고 사는 부탄이라는 나라에 찾아가서 부탄의 행복지수를 나주 시민들께 롤 모델로 만드는데 고민하겠다는 글을 자랑스럽게 표지에 써놓는 걸 보고 당신의 정직성에 또 한 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법 위반으로 제2의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당신의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직을 피해서 항소심에서 70만 원 벌금형으로 지금 시장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1억 7천여만 원의) 시장 업무 추진비를 550명의 특정 주민들과 단체에 10여 년 동안 선물로 보낸 일이 있죠. 그걸 공직법 위반으로 오직 하면 지역사회 사회단체와 전공로 나주시 지부가 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검찰청 앞 집회까지 가졌습니다. 이제 지금 시중에 특정인의 팔리지 않는 땅들을 국고로 사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곳이 3곳, 100여 원이 투자되었죠. 차 한 대 주차 소요 예산이 8천만 원, 7천만 원이 들었죠. 또 들어오는 민원 제보는 지방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지방문화재 지정된 곳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다는 민원성 제보가 저한테 여러 차례 들어와 있습니다. 제발 초심을 잃지 말고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본받아서 인규심서를 만들고 싶다는
당선 초기 그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충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